김재원 최고위원 징계와 정광훈 목사 외의 단절 문제 등을 놓고 연일 당 지도부를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상임 고문에서 해촉 통보를 받았고요. 김기현 대표, 당 지도부가 특정 목회자 눈치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항변했지만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한때 정광훈 목사하고 동지였던 한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정광훈 목사 이야기 등 현안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때 동지였다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좀 결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네, 맞았고 지금은 아닙니다. 최근에 추가 고소도 됐던데요. 우리 그 전광훈 목사님께서 바뀌었어요.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까? 아니, 타락했어요. 아하. 이전에는 그래서 같이 했고 예. 타락한 이후에는 같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고소 또 네. 다른 두 번째 고소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각에 문제 제기되는 뭐 공천 요구 이런 게 타락됐다는 뭐 겁니까? 정치적으로 오염된 그것도 뭐 바른 정치라면 뭐 좋죠. 그렇지만 오염된 거짓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노하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 추가 고소건이 그거더라고요. 지난 총선에서 뭐 50억 뭐 줬다 이런 얘기도 계속하고 대표님한테. 이제 그게 첫 번째 고소입니다. 예. 제가 첫 번째 고소한 내용은 예. 제가 공천 과정에서 50억을 받았다고 해요. 50억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면 2000년도에 있었던 것을 왜 지금 와서 합니까? 3년 지난 다음에 이것은 지금 제가 당 대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거예요. 멀쩡하게 있다가 선거 일에 7, 8일 전에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당 대표 선거. 이것은 너무 속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다가 그래서 제가 첫 고소를 했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반성이 전혀 없어요. 한 달 뒤에 네. 그때도 계속 이제 저를 공격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고소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또 명절 때마다 네. 뭐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상품을 받았다 그래요. 네. 5천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습니까? 뭉텅이가 참 말도 안 되는. 네, 처음은 그래서 제가 공천 과정에서 50억을 받았다는 얘기로 네. 고소했고 예. 두 번째는 명절 때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또 더 많이 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했어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허위를 얘기한 거라는 건데 그 전광훈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멀쩡하게 2020년에 있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 일을 예. 왜 2023년도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선거 바로 7일, 8일 앞두고서.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2019년, 20년 그때 당시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 전광훈 목사 측에서 과도한 공천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로 많은 공천을 요구했습니까? 당대표였었잖아요, 그때. 말도 안 되는 공천을 요구했죠. 예를 들어서 비례 몇 번 달라. 나 전광훈. 이런 요구도 있었나요? 본인 뭐 얘기가 아니고 예.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단까지 전달하면서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많은 숫자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요새 얘기를 하니까 예. 자기 공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 본인이 구속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속된 거는 그때 2020년 2월 얼마 뒷분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관이 생긴 거는 1월 초에 이미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공천 부탁을 하려고 그러면 초기에 합니다. 다 정해진 다음에 하면 그게 무슨 공천 부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을 만한 본인의 사람이 우리 쪽의 사람에게 또 제게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아예 그 명단까지 사람 이름까지 해가지고 과도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대표님 그걸 막으신 거군요.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거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때 혹시 추천된 인사들이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있거나 당시 입당했던 사람들도 있을까요? 되지도 않는 명단을 보내왔다고 하길래 보지도 않았습니다. 슬쩍도 안 봤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럼 가짜 페이퍼를 왜 봅니까? 예. 그래서 아예 무시하면서 이 공천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목사가 한교안 대표실 때 180석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했고 지금은 200석 김기현 대표한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은 종교인 나 목사 통제 좀 받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헛웃음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본인이 뭐 180, 200 그런 얘기들 여기저기서 했어요.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되면 좋죠. 뭐 그걸 뭐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 없습니다. 네. 그 홍문표 의원인가요? 이 정광훈 목사가 한 2~30만 명을 우리 당에 심어놨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정말 당내 영향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네. 본인은 태풍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말 미풍으로 생각합니다. 아하.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당에 많은 그 당원들을 보내왔다면 네. 그건 뭐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네. 그 당원들이 정광훈 목사가 A 찍으라고 하면 A 찍고 B 찍으라고 그러면 B 찍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도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합니다. 들어가도 내 판단대로 하는 거죠. 본인이 한다. 그럼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 했잖아요. 김기현 예. 대표가 지금 선출됐던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 당원 100%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도 무슨 몇 명을 마찬가지입니까? 넣는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84만 명의 책임당원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뭐 몇 명이 더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 목사님 찍으라는 사람을 찍었겠느냐고요. 예. 자신이 판단해서 찍었을 그럼요. 것이다. 지금은 우리 선진 국민입니다. 네. 심지어는 당협위원장이 누굴 찍어라 해도 그거 안 따라한답니다. 요즘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무슨 외부의 목사님이 얘기한 걸 따라가지 않지요.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내고 있는 우리 국힘 네.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 어쨌든 당 안팎에서는 정광훈 목사 손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중도총회 뭐고 다 떠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기현 대표의 어떤 처리 방식이라든지 뭐 홍준표 시장 지금 해촉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최선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선책을 좀 찾아가고 있다. 네. 혼자서 이거 힘든 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도와주고 있고 뭐 옆에서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최선만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선 찾아가지 못하게 여기저기서 옆에서 막 폄훼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된다. 그 홍준표 시장 상임 고문이 면직됐는데 대표님도 이제 대표 오래 하셨으니까요. 상임 고문을 면직시킨다. 조금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저는 뭐 그런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뭐 약간 좀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런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상임 고문하고 지자체 단장을 같이 하니까 겸직을 하는 게 전례가 없었다라고 해서 해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좀 명분이 약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본인의 판단이니까 그렇게 예. 할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전에 당에 있을 때 한 의원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시켰어요. 2개, 3개 무슨 위원회 맡는 특별위원회 맡고 이러는 것들을 좀 자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일에 집중하게 하자. 네. 뭐 그런 입장은 저도 같았었어요. 예. 지금 문제도 이제 꼭 거기서부터 출발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좀 예민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한테도 뭔가 얘기를 좀 하고 홍준표 시장한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만 뭔가 하다 보니까 SNS에 홍준표 시장이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차라리 정광훈 목사를 뭐 위촉해라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글을 썼던데 또
또 시중에는 정광훈 목사가 홍준표 시장보다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뭐 이 말 저 말이 있는데 네. 어떤 경우에도 네. 정말 우리 당에 손해가 되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홍준표 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시장도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요. 본인이 화난다고 해서 예. 정말 이게 함부로 막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서로 자제하고 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저 손절해야 된다. 이런 상황 되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막 이렇게 좀 말 자체도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장하고 지금 새롭게 내정하고 임명이 됐잖아요.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 앞으로 징계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재원 네. 의원 지금 사실 말실수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이분이 정말 저 지혜 있는 분이에요. 우리 당의 거의 유일한 전략가인데 예. 그러나 이제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참 좋은 전략가였는데 지금은 너무 말실수가 많고 네.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태경 의원인가요? 지금 정광훈 목사 추천으로 돌았던 이중 당직자들 당원들이 있다. 당원이죠. 그런 사람들은 좀 출당이나 제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게 좀 가능할까요? 이중 당원이라면 이중 당직은 예.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런데 예. 우리 사람을 쫓아낼 게 아니라 다른 당에 들어가 있는 그 당적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나는 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정리하고 우리 당으로 돌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미 들어와 있다면 네. 이중 당적이라는 건 이미 네. 들어와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당 거. 지금 국민의힘 당이 거의 뭐 유일한 보수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민주정당. 그래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꾸 이제 아무나 잘라낸다 하는 거는 뭐 신중해야 되죠. 뭐 거꾸로도 잘라내줘야 될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건 더더욱도 잘 안 맞는 말입니다. 근원적으로 지금 정광훈 목사가 뭐 주말마다 또 집회도 많이 하잖아요. 많은 인파를 이제 모으는데 그 동원하는 능력은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고. 네, 뭐 동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2019년도 광화문 광장에서 300만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정광훈 그 목사님도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큰 역할은 교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계 17개 시도 협의회가 있었어요. 예.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시청 앞 광장을 메웠거든요. 네네. 그 교계가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애국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또 세종문화회관 앞을 또 메웠고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미대사관 앞을 메웠고 네. 또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대표. 네, 그렇죠. 여기도 예. 이제 서울역부터 그 위까지 꽉 메워서 이렇게 이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협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협업한 것을 다 내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교만한 일이죠. 교만한 일이다. 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뭐 지금 뭐 미국의 도청 얘기도 있고 또 안에도 뭐 설화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 간에. 어떻게 대표를 오래 또 잘 끌어오셨으니까 좀 충고 같은 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님한테. 어려울 때는 예. 그 쟁점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사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민생 아닙니까? 민생이죠. 국민의 삶. 예. 뭐 그걸 계속 터뜨리고 쫓아나가고 국회 안에 있지 말고 예. 의원실에 있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분들 이야기 듣고 네. 그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 밑에 있는 찌질이들은 다 따라옵니다. 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올 것이다. 다른 뭐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찌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앞장서 나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꾸 그 쟁점들에 매여 있어요. 쟁점에 이 갇혀 부분을 있다. 예. 과감하게 뚫고 나가면 된다. 그러려면 좀 본인의 리더십으로 좀 팍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약간 지금 좀 발목이 잡힌 모양새이기도 하고. 김기현 대표. 예. 저도 좀 돕겠습니다. 도울 그 수 주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예. 지금 말에 당이 어려운데 왜 자꾸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 있느냐. 네. 앞으로 달려나가자. 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우실 수 있습니까? 저하고 가까워요. 예. 가깝고 우리 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잘못된 건 지적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격려하고 응원하고 네. 제가 도와주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연포탕 얘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연포탕이 맞는지 이런 주장들이 또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그런 주장을 이제 던졌으니까 우리 당원들이 내가 연포탕이 되면 되잖아요. 아 본인이 꼭 대표한테 그걸 하라고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한교안 전 대표께서 연포탕이 돼서 같이 일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저 도와드리고 네. 도움 안 하면 내 스스로 하는 거죠. 뭐. 스스로. 김기현 후보는 전에부터 저하고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저 여러 후보들의 억울함에 뭐라 그럴까 뭐 얘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내대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 사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전대 때는 사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사퇴하라고. 그렇죠.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지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됐으니까 당 대표가 됐는데 계속 같은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도와드리겠다. 도와서 같이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계속 고쳐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대구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절도 방문하고 또 곧 김기현 대표 이제 만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치 활동을 좀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나라 사랑한 마음이 정말 간절한 분 아닙니까? 답답한 걸 보면서 옥중에서도 사실 메시지도 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강이 좀 회복이 되시면 좀 더 큰 역할을 하기를 저는 사실 기대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예. 혹시 건강이 좀 회복되면 만나시고 뵈러 갈 그런 의향이 있는 겁니까? 뭐 저는 만나고 뵐 의향이 뭐 넘치죠. 전화 연락 같은 것도 자주 좀 합니까? 아닌데 유영하 변호사 만난다는 얘기도 박 있고요. 대통령님이 전혀 누구하고 통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그나마라도 밖에 나오신 것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또는 나라를 위해서나 어른이 좀 활동을 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메시지 생각합니다. 내는 게 필요하다. 예, 뭐 메시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시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교안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